40대 이상 자격증으로 취업이 되는 현실적인 정보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영상을 잘 찾으셨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께 딱 맞는 정보입니다. 이유는 40대, 50대에 취득 가능한 아주 현실적인 자격증 정보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증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40대, 50대이신 여러분이 노력만 하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만 알려드립니다. 도배기능사. 도배기술도 40대 이상 재취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20대, 30대 젊은 층들도 기술을 배워 많이들 도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도배기능사 자격증은 취득 후 건설 현장, 도배장판 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에 취업하여 현장 기술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일정 기간 일을 빨리 배우고 경험을 쌓아 이후 자신만의 도배업체를 오픈하여 빠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도배기능사 시험은 실기작업형 시험으로 학원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배우면 되고 고용센터에서 국가 지원이 가능하기에 비교적 싼 비용에 배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도배기능사 분야는 꾸준한 순환주기가 있어 본인이 유행과 트렌드를 공부하고 인테리어 업체와 협력해서 영업력을 키우고 마케팅에도 관심을 가지려는 자세가 있으시다면 엄청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부동산 경기에 따른 아파트 공급, 1인 가구 증가의 젊은 층 겨냥, 정기적인 도배와 장판의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면 차후 본인의 영업력에 따라 얼마든지 상당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이 쌓이고 본인의 도배 실력이 좋다면 도배학원을 오픈하여 교육사업 분야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다른 자격증들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배 시장은 부동산 경기의 여파로 일거리가 없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차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접점을 잘 관찰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자격증의 특성상 도배 기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배워봐야 어차피 매뉴얼대로 배워서 나올 뿐 현장에서는 차이가 많다는 점 주의하세요. 또 현장에 투입되어 일할 때 속칭 자신의 사수, 윗사람을 정말 잘 만나야 합니다. 기술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야 본인의 기술도 빨리 늘게 됩니다. 하지만 허들과 자별만 시키는 윗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자격증을 따신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도배 시장은 텃세가 심해 10명 중 7명 이상은 그만두는 시장입니다.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진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 자격증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보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해마다 자연재해나 계절에 따른 변화로 많은 농가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농작물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사고 현장을 살펴 피해량을 조사한 뒤 알맞는 보상금을 산정하는 사람이 손해평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격증이 주택관리사 자격증과 함께 대표적인 노후 대비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격증은 큰 무리 없이 꾸준히 활동하면서 경제력이 보장되는 직업이라 그만큼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주로 보험약관과 농작물의 품목별 공식을 대입해서 평가하기에 준비 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농민들과 부드럽게 의사소통을 통해 협상하여야 하기에 사회성과 스트레스도 조금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계산이 상당히 어렵기에 조사 공식, 보험금 산정 공식이 많아 암기할 내용이 꽤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이 자격증은 현재 보험회사나 손해산정법인 등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프리랜서로 진입 시에도 아직 시장이 포화되어 있지 않기에 서둘러 먼저 진입하시는 것에 상당한 이점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단 주의하실 점은 시험은 1년에 한 번뿐이며 1차, 2차로 나눠진 시험입니다. 그만큼 공부하기에 시간이 소요되며 난이도가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사 자격증은 전기기술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기술 능력을 인증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전기시설물 설계, 시공, 유지 보수, 검사 등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평가합니다. 이 자격증은 40대부터 60대까지 많이 준비하는 자격증이며 실제 채용 공고 수요도 많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은 비전공자도 시험이 가능하고 나이, 경력, 전공이 상관없으며 주택관리사와 같이 준비하여 취득하면 취업시나 급여 산정에 있어 아주 유리한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이 도전할 경우 시험에 나오는 전기 분야 관련 용어들이 생소하고 공구사용법부터 전기 부품 및 계산 문제까지 난이도가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도전하시려면 꼭 전기학원 또는 국비지원 직업전문학교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지식과 관련된 부분은 유튜브에 강사나 실무자분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이 있기에 유튜브를 통하여 공구사용법이나 노하우를 배워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론과 지식은 학원 및 학교에서 배우시고 실무 지식과 팁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세요. 승강기 기능사. 일반적으로 승강기에 대한 점검 또는 유지 보수 작업을 담당하는 일로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평 보행기, 주차용 기계장치까지 설치 운영 보수하는 자격증입니다. 승강기 기능사와 전기 기능사 자격증은 함께 따놓으시면 관련 분야 취업에 상당히 유리한 이점이 있어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이 자격증도 따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엘리베이터 분야도 전기 부분과 많은 연관성이 있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위 이 자격증은 1+1이라고 불리는 자격증입니다. 또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용역업체, 유지보수업체, 행정안전부 기술직 공무원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선택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시설이나 쇼핑몰, 단체 주거시설 등은 모두 승강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 현재 기사 등급이 아닌 기능사 등급임에도 해당 자격증의 인원 수요가 부족해 취업 잘 되는 자격증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셨다면 승강기 기능사도 꼭 잊지 말고 따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조경 기능사.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설계 디자인할 때 보통 조경기사들이 하게 되는데 이때 조경의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 현장에서 지방 고르기, 시설물 설치 등의 실무를 하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취득 후 건설사를 포함 조경시설물 설치업체나 공원, 학교, 아파트 단지 등의 관리부서 또는 정원수 및 온실 재배업체에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파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각종 공해 문제와 환경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능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남성보다는 감성과 세밀함을 지니고 있는 여성분들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그린 일자리 맞춤 사업도 여러 곳에서 진행하기에 자격증 취득 시 취업 연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조경사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정년 은퇴한 60대가 많아 업체 쪽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하니 40대, 50대 분들이 도전하시면 현장에서 취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조경기능사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경력과 실력을 쌓아 차후 조경기사 시험에도 도전하시면 승진과 이직이 유리하고 공무원 가산점도 추가되니 기능사 취득 후 꼭 조경기사 자격증도 취득하셔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관리사. 이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라고 하면 딱딱한데요. 쉽게 말해 근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소장 자격을 얻게 되는 자격증이라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결정한 일을 집행하는 책임자이자 아파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주택관리사는 다양한 직종의 아파트 직원들을 감독하고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에 나서는 등 여러가지로 할 일이 많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먼저 50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을 맡게 되고 3년간 경험을 쌓은 후 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정식으로 주택관리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정년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후에도 일할 수 있어 현재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자격증의 대표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현장에서의 소식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본인의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비추천드리는 자격증입니다. 현재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기에 처우가 점점 좋아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이 자격증은 다른 자격증보다 회계와 민법 등 공부할 것이 많고 시험 시에도 주관식 문제의 합격 처리가 상당히 까다로워 쉽게 접근할 자격증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직이다 보니 입주자와의 민원 문제와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주민들의 갑질 문제, 사람관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입니다. 그나마 현재 상황으로 냉정하게 장점을 하나 꼽자면 올해 이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어 아파트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고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도 주택관리사를 두자는 말들이 있어 만약 법제화가 된다면 주택관리사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취직이 쉬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꼽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을 따시고 싶으시다면 다른 자격증과 비교해보시고 한 번 더 고려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다음은 최근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는 지게차 운전기능사입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필기에서 합격해야만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른 자격증처럼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 등과 상관없이 시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주행, 화물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5과목 기준으로 60점 이상 시 합격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지게차를 타고 4분 안에 정해진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기시험 시 가장 많은 분들의 감점을 받는 이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이니 꼭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시에 일반 차량 운전처럼 지게차에도 꼭 안전벨트를 우선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지게차는 소형 지게차와 일반 지게차로 구분하며 3톤 미만 소형 지게차는 별도 시험 없이 일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경우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등 총 12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군 구청에 가서 면허 발급 후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게차는 다른 중장비에 비해 조작이 비교적 쉽고 자격증 취득 후에는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나 창업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건설업체, 토목공사업체, 제조업체, 운송 및 창고업체 등 산업업계에서는 자주 지게차를 활용하고 있어서 더 넓은 분야로 나가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근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급여는 평균적으로 차 없이 운전하는 기사는 적게는 월 200만원부터 베테랑은 350만원까지 받고 이후 자차를 보유해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일하는 숙련자는 월 600만원 이상은 충분하다고 하니 미래성도 꽤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빠른 취득을 원한다면 중장비 전문 교육학원을 찾아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국민 내일배움 카드가 있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주지를 고려해 자신에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어 꼭 여러분께 맞는 분야로 취업 및 재취업, 노후 준비 등 잘 준비하셔서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언하건대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오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450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